심사숙녀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체조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습관. 습관은 무엇일까요? 습관의 원래 뜻을 찾아 떠나봅니다. 어린 새는 날개짓 연습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연습. 매일매일의 연습들이 모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익숙해집니다. 한자어 습관의 뜻은 이것입니다. 습관일 때와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가 습관이 아닌 사람과 모국어 수준의 영어로 습관이 된 사람의 뇌 움직임의 차이를 이 기계가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 MEG는 뇌가 활동할 때 나오는 신호를 측정,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뇌가 일을 많이 하면 붉은색, 적게 일을 하면 푸른색으로 표시됩니다. 실험자들은 MEG 안에서 영어 단어와 단순 알파벳 조합을 0.5초 짧은 시간에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표시를 합니다. 영어를 알긴 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은 비능숙자의 뇌는 붉은색이 많습니다. 반면 능숙자의 뇌는 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도 작고 푸른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이었지만 습관이 아닌 사람의 뇌가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여유가 없는 거죠. 다른 일을 할 여유를 투입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능숙하게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거는 그 일을 굉장히 쉽게, 적은 뇌는 조그만 일이라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If we didn't have habits and we had to think about what we do every day, every single thing that we did, we wouldn't get very far because we'd always be thinking about our very low level behaviors. 습관이 없다면 우리 뇌는 아주 작은 일에도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보통 정리는 그냥 쓰고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여기 제 방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20살 여대생의 방을 보고 계십니다. 청소한 지 일주일 지난 방입니다. 잠옷을 왔구나. 일주일 동안 입었던 옷들이 차곡차곡 책상 안 써요. 그래서 못 쓰죠.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 등받이 이쪽 있잖아요. 여기다가 차곡차곡 이게 입고 나서 다시 개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다시 이거를 입었다가 떠나왔다가 쌓아뒀던 거랑 섞이고 옷들이 다 구기구기한 때가 되게 많아요. 양말이라든가 머리카락이랑 또 휴지. 유리 씨가 책상에 앉는 방법입니다. 옷을 침대로 옮깁니다. 책도 침대로 옮깁니다. 확보된 공간에 비비고 앉아서 침대 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앉아 할 일을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눕고 싶어지죠. 침대의 옷을 다시 책상으로 옮깁니다. 책도 다시 책상으로 옮깁니다.
옮기다가 흩어지면 던져버리고요. 이젠 포근한 침대에 누워서 책상 쪽으로 눈 돌리지 말고 앞만 보며 할 일을 합니다. 일단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전 불편해도 그냥 제가 불편한 거니까 괜찮은데 엄마가 엄청 일단 방에 들어가면 이제 딱 보면은 그냥 나오게 돼요. 왜냐면 딱 이제 치워줘야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한마디로. 전 되게 편해요. 문제 행동을 얼마나 줄일 건지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와 지인들에게 약속합니다. 스스로 약속한 자기 치료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담배 세우는 그 시간대, 여기다 시간대하고 그 장소. 시간대별 자극하는 환경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체크합니다. 밤 11시 정도까지. 그래서 자기가 행동을 할 때마다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기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의 습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고 고질적인 습관이 되기 전에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피드백이나 자기 기록이나 관찰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오후 3, 4시 직장인들이 가장 졸린 시간. 동근 씨는 이때 꼭 담배를 핍니다. 졸리면 담배를 핀다. 이 고리를 끊어보기로 합니다. 졸린 동근 씨는 담배를 피더라도 그 자리에서 피지 않고 기지개를 하고 장소를 옮깁니다. 졸음과 흡연 사이에 다른 행동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어떤 이득, 그 행동을 하고 나면 뭐가 따라오잖아요, 결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자꾸 따라오면 그걸 일반적으로 효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행동은 자꾸 그 미래 발생 확률이 이렇게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과 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상과 벌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기간. 얼마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고쳐질까요? 그 해답은 영국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So the study was about trying to form habits, eating a piece of fruit after lunch or going for a jog every morning. And then they made that plan and then they were asked to do that every day for 12 weeks. And every day they logged onto the internet and filled in a questionnaire which asked them about how automatic that behavior felt for them. 이 7가지 질문의 핵심은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편할 정도가 돼야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But out of the people who did form a habit, the average length of time it took them to get to their limit was 66 days. The magic 66. 어떤 행동량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6일 동안의 반복이 습관을 만듭니다. Okay. You then need to try really hard to make sure you do that. Because if you succeed in doing that for long enough, it will become a habit and it will become automatic.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정리하고 바로 기록하기. 미경 씨는 생활 습관을 고쳐봅니다. 흡연은 담뱃값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과제는 자세한 기록. 자세히 기록하고 점수화하여 스스로에게 상과 벌을 줍니다. 3주 후 만난 유리 씨의 방은 놀랍게 바뀌어 있었습니다.